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2022년 2학기 경제원론 2 하면 거시경제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간단한 수업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우리가 전에는 제가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맨큐의 경제학, 폴 크루거만의 경제학, 좋은 경제 원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스티븐슨의 경제학 원론 이 책으로 할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번역돼서 출간됐는데요. 우선 책에 대해서요, 뭔가 장점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뭔가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수식으로 내용을 쭉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원론 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직관적인 경제학 마인드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예, 폭넓은 유용한 직관적인 경제학.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관력을 갖게 되고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다양한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현상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핵심 원리를 하나의 경제학으로 이렇게 지약을 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 경제학 원리가 적용되는가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장점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계 원리, 비용 편익 분석의 원리, 기회비용의 원리, 그래서 결론으로 나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접근법 해놨는데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요, 미시경제 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거시경제 파트를 하는 건데 요즘은 미시와 거시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분석할 때도요, 미시경제학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마이크로 파운디드 미시적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시경제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겠지만 단기에는 경기 변동, 장기에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변동에 대한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거시나 미시가 이게 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의 유기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도식화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학기 수업은요, 제가 사전판서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장점도 있긴 합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경영학이나 다른 과목처럼 조별과제 같은 걸 하지 않는데 이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는 조별과제를 할게요. 와, 조별과제 하면은 수강 신청이 다 수강 철회로 바뀔 수 있는데 조별 과제가 그렇게 부담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뒤에 연습 문제 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책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읽을 거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사례, 미시적인 얘기입니다. 또 실질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통해서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라 하는데 그런 화폐 환상이나 착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박스로 괜찮은 읽을 거리나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조별과제로 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를 5명, 10명 이렇게 짜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부담 없이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 해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매업이 불황 때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
경제가 불황일 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는 거시경제 파트는 자료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경제학의 실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할 거리 있는 것들을 이제 한번 뭐 이렇게 과제로 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과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요. 제가 또 정신이 없어서 과제를 안 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 조를 다 짰거든요. 인사들 하세요 해가지고 조를 짜서 다 인사하고 조장 뽑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 조별 과제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저기요 선생님 조별 과제를 안 내주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업을 제가 여러 개 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조용히 담합을 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조를 짰는데 조별 과제를 안 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제는 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작에서는 원래 조별 과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서 좀 공부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있는 등 없는 등 그렇게 부담 없는 조별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장점은요. 여기 전체적인 여기는 뭐 항법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쭉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서 저도 책 내용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강의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미시 파트인데 챕터 3장과 관련해가지고요. 이렇게 공급, 판매자처럼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래프와 도출되는 내용, 핵심 포인트, 이렇게 사소한 알림 설정해가지고 또 개념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다각도로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각 챕터가 끝나면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판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칠판 하나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눈에 딱 조감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판서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판서 안 하고 제목만 딱 써놓고 막 말로 하다 보면 이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거를 쫙 조감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좀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요 되게 좋은 장점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눈에 쫙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강의를 했던 뭐 맨큐의 경제학이나 다른 책으로 수업을 하면 강의 준비하는데 부담도 없고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좋은 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매번 이 책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한번 강의도 해보고 좋은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면 또 여러분들의 경제학 이해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론과 복습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리고 컬러풀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차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학의 기초부터 수요 공급, 뭐 탄력성 해가지고 국제무역 가면서 주르륵 시장 구조와 고급 의사결정해서 불확실성화의 선택까지 이거는 미시 파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책으로 미시 파트를 수업을 해볼까 하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제 원론 2니까 거시 파트를 강의할 겁니다. 예, 그게 거시 관련해서는요. 여기 거시경제 기반과 장기 본격적인 수업 들어갔을 때 말씀드릴 건데 거시는요 클 것자를 쓰는 거야. 매크로. 미시는요 작은 미자를 써서 좁게 보는 거야. 현미경으로 나무를 보는 게 미시면 만원경 가지고 숲 전체를 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것을 집계한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요. 대표적인 게 GDP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GDP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 챕터 22장에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GDP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선을 갖긴 하겠지만 이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GDP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경기 변동이 여기 챕터 23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장기의 경제 성장과 단기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경기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부에서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고요. 먼저 이 책은 큰 구조를 잡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학의 미시적인 기초 해가지고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 부분 이런 쪽으로 내용을 확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 다음에는요, 경기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 침체와 호황의 이 부침, 업앤다운 하는 그런 우리가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거시경제학과 관련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총공급 보이시죠? AD, AS 모형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보통 거시경제학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벌써 100년 전에 나온 거의 마샬, 힉스와 한센이 만든 ISLM 모형을 많이 쓰는데 거시경제학은요, 우리가 다양한 모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MP 분석, 요거 이자율 준칙을 이용하는 그걸 접목시켜 가지고 ISLM이 아니라 ISMP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아예 ISMP 모형을 여기 본문 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되는데 정리가 잘 돼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시경제학은요, 경제가 이렇게 호황과 불황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가만히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상반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장에 놔두자 하는 게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자인 고전학파라 얘기하고요. 아니야, 정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게 바로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둘이 이념 논쟁, 이념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논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할 만해. 근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장기가 되면 정부는 별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한다 하면은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는 뭐 세부 목차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시경제 관련된 얘기인데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시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방식은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판서를 많이 활용하긴 하겠지만, 자, 요즘 전자칠판 이런 거 비슷한 학교에도 보면 성대 같은 경우도 되게 첨단 기자재가 강의실에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PT를 활용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조별 과제를 내줄 건데 얘는 계속 얘기하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여러분들 고민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요, 수강 신청을 좀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오프라인 할 때는요, 막 100명 이렇게 되면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려워서요, 이번에는요, 오프라인으로 수업하잖아. 아마 정원을 글쎄 한 5, 60명 그 정도 선에서 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것이고, 글쎄 가능한 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아마 가능한 한 제가 복습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이캠퍼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그 과거에 제가 수업했던 걸 다시 보면서 빠르게 복습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별과제는 부담 없다 그랬습니다. 교재를 그냥 같이 잘 읽어보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부담 없어. 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별과제 뭐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메일이 옵니다. 조별과제 어떻게 빡셉니까? 저는 조별과제 싫어요. 아니면 조를 짜줬는데도 끝나고 또 오십니다. 뭐라고 오냐면 저는 혼자서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조직에 들어가거나 회사를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문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설정을 할까 합니다. 아셨죠? 자, 평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가능한 한 대부분의 성적 평가의 기준은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퀴즈도 봤거든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퀴즈도 보고 기말고사 전에도 보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퀴즈를 볼 때 시험 범위를 좁게 내잖아. 좁게 내고 문제도 짧게 내는데 대부분 제 경험상 퀴즈를 내면 다 100점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차피 퀴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다 100점이니까 보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합니다. 문제 스타일 형태는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보시면 객관식하고 약수령, 서술형 뭐 그런 식으로 과거에 냈던 문제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카페를 가보시면요. 다음. 옛날에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라떼마리아에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뭔가 자료를 올리고 다운받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또 잘 나가고 해서요. 다음에다가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죠. 뒤에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코매니아 이렇게 치시면은요. 그 뒤에 이렇게 치시게 되면 다음 블로그에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옛날에는 문제 본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뭐 선배들한테 족보해서 받긴 하는데 글쎄 문제를 뭐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지 똑같은 문제를 그냥 계속 돌리는 거는 좀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보시면 요 사람이 문제를 이런 스타일로 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낼 때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융공기업이나 공기업 아니면 경제원론 수준에 맞춰서 뭐 공무원이나 회계사 시험 같은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 스타일과 비슷하게도 물론 난이도가 거기 맞춰서 할 거죠.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40%는 중간고사고 기말고사는 50%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석과 과제, 요거 조별과제라든가 개별과제를 좀 드릴 수 있는데 10% 정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 경험상에서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성적은 다 갈립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해서 나눠드리긴 할 텐데 중간고사 끝나면 점수를 100점 맞는 사람서부터 진짜 한 40점, 30점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잘 못 봤다 해서 기말고사에서 역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중간고사 때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과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면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서 뭐 굳이 예습까지 할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시면서 중간고사를 잘 보시면 물론 중간고사를 좀 못 봤는데 좀 아파가지고 못 보거나 공부를 잠깐 못했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기말을 잘 봐도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를 잘 봤는데 방심하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 안 하게 되면 성적이 나는 A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요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출석과 과제는요, 요즘 좋은 삶의 태도인데요. 학업에 대한 태도인데 결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석을 무슨 뭐 한 5번, 6번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학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코로나 걸리거나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매번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은 오케이, 제가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화요일 날인가 하는 것 같고요. 오전 9시부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침 수업이 참 좋긴 해요. 근데 올 때 뭐 차가 많이 막히거나 뭐 지하철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침 수업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점심 식사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되면 기분은 되게 상쾌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잘 하시고 조별과제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별 어려움 없이 경제원론 2 거시 파트를 잘 소화해서 이해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제가 촬영했던 것도 올려놓고 뭐 그렇긴 하는데 뭐 한번 참고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2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OT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사전 판서로 해서 자료를 올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첫날 수업을 잘 안 합니다. 첫날은 그냥 출석 부르고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했구나. 또 더 나가서 수강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조별과제 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날 진도를 막 나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서 요 정도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2주차부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남은 방학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잘 그냥 보내고요. 개강되었을 때 어떻게 2학기를 잘 보낼 것인가 미리 다짐을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